남자를 적당히 무시하고 도도하게 구세요. 이런 말은 사실 너무 뻔하죠. 근데 그렇게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도하게 군다고 남자가 다 꼬셔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맞춤형 무시를 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그냥 싸가지 없는 여자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한테 제가 이 남자답지 못한 인간들아 라고 무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별 충격은 없겠죠. 여러분은 남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저를 좋게 보지는 않겠죠. 맞춤형 무시를 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하고 비호감만 사게 돼요. 저는 이별, 썸봉 상황에 대해서 재회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이 책의 이론을 최초로 연애 분야에 도입해서 전남친이랑 다시 만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죠. 상대방에게 충격을 줘서 재회 확률을 높이는 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 방법을 호감 가는 사람에게 사용해서 호감도를 높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내용을 잘 적용하시면 그 남자가 자기 전에 여러분 생각을 무조건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공격. 수동공격이란 말이 요새 많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남자의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수동공격이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공격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남자 맞춤형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동공격이라는 게 사실 정확히 뭔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붙이자면 직접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긁는 걸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긁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뇌리에 나를 각인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긁는 방식을 잘 사용하면 상대방 기억에 나를 각인시키면서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긁는 게 왜 관심을 끄는 좋은 방법인지 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자아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 같은 거죠. 우리의 몸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몸이 생존과 번식을 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가지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신경을 집중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내 월급이 10배 정도는 벌걸? 이런 말을 하는 남자의 의도가 뭘까요? 부유한 환경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겠죠. 그걸 어필해야 생존과 번식에 유리할 거라고 본능이 판단한 거죠. 이때 여러분이 남자에게 와, 진짜? 아버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남자는 기분은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뇌리에 각인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적당히 무시하고 넘기면 어떨까요? 아, 그래? 근데 여기 무슨 메뉴가 맛있지? 이러면 남자는 끌킨다고요. 분명 집안 재력을 자랑하면 여자가 날 특별하게 보고 번식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깨지는 거죠. 번식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지게 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남자를 적당하게 무시하는 스킬은 꽤 유용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비하 발언은 아니죠. 수동적으로 긁어버리라고요. 근데 사실 상대방을 적당히 무시해서 내 가치를 높아 보이게 만드는 스킬은 잘못 이용하면 부작용이 꽤 커요.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는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언제 상대방을 인정하고 언제 상대방을 무시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본인 입으로 뭔가를 어필하려고 할 때는 무시를 하시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밸런스 조절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건 수동 공격이에요.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 이용하면 좋긴 하지만 자신 없으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아, 그래?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기면 돼요. 이러면 자연스러운 수동 공격이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냐고요? 기분 나빠하기는 좀 애매해요. 뭐 비하를 당한 것도 아니고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기분 나빠할 틈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건 저도 여자에게 써먹는 스킬이에요. 이걸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영상 제목만 보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무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네. 그럼 일단 잘해줘 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무시를 해보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죠. 앞으로는 그 남자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어필하려고 할 때마다 아, 그래? 라고 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넘겨보세요. 맨날 이러면 너무 티나니까 다른 수동 공격 방법도 스스로 고안해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 평가하기.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치는 높아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은 평가를 당하는 사람보다 서열이 높은 경우가 많죠. 교수와 학생, 상사와 부하, 고객과 업체, 여러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서열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장단점을 모두 평가해야 돼요. 그래야 적당히 끓이겠죠. 적당히 긁어야 여러분을 머리에 각인시키게 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더 높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너무 허세가 심한 게 좀 별로야. 근데 얼굴은 괜찮게 생겼으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장단점을 한 번씩 짚어주는 거죠. 물론 그 장단점은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겠죠. 저런 말을 하게 되면 남자는 평가
평가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버리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서열이 더 높은 듯한 착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본인의 단점이 언급되었으니까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뇌리에 꽂힐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전에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스킬이거든요. 아마 저 말고도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원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는 서열이 높은 사람이 상대방 평가를 하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상대방 평가를 함으로써 서열이 높은 듯한 착시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열이 높은 사람이 할 법한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은 좀 별로네? 감점! 이런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지가 뭔데 감점을 해. 근데 아무 감흥도 일으키지 못할 바에는 어이가 없게 만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약간 좀 거만해 보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래야 내가 서열이 높은 것처럼 보이겠죠. 거만하게 상대방을 살짝 무시하는 듯한 느낌은 서열이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착시 효과를 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잘못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남자의 외모 기준은 통과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외모 기준을 통과하고 나서 매력을 증폭시키는 방법이라고요. 애초에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런 짓거리 하시면 그냥 비호감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친분부터 쌓으세요. 친분을 쌓으신 다음에 뭔가 호감 신호가 좀 나오는 것 같다. 얘가 나를 이성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나서부터 이런 스킬을 사용하셔야 돼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그냥 머리 긴 남자 정도로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 감점! 이러고 있으면 이건 그냥 슬퍼지는 겁니다. 일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유튜브에서 설파하는 모든 내용들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성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통하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제외 서비스를 운영하죠.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짝사랑 상담은 왜 안 해주냐고 물어봐요. 제가 다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 남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서로 얼굴밖에 모른대요. 이걸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준다고 하면 그게 사기꾼이지. 알겠죠? 연애 스킬이고 나발이고 처음에는 그냥 인사부터 하시고요. 친분부터 쌓으세요. 날씨 얘기도 좀 하시고 취미 얘기도 하시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거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라고요. 이거 누구에게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하러 이걸 돈 주고 상담해요? 뻔한 소리밖에 안 할 텐데. 친분을 쌓으시고 나름 썸도 타시고 그러고 나서 썸봉이 나거나 이별을 했다. 그럼 제가 개입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정 댓글에 스토어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남자랑 친분을 쌓으시고 썸 정도 되는 사이다. 그러면 가끔씩 그 남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해보세요. 장단점을 둘 다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서열이 더 높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 보이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호감 있는 남자를 오히려 무시함으로써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수동 공격.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뭔가를 어필할 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는 식으로 대응을 해보라고 했죠.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 평가하기. 상대방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서열이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했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난 다음에 썸 단계 정도 될 때 이런 스킬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